5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3번에서는 지금 구간별 함수, 방금 51번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어떤 구간에서는 이 함수, 어떤 구간에서는 저 함수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가 조건 주는 것까지 똑같죠. 다만 다른 점이라면 51번에서는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줘서 각각 구간에서 미분가능한 게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x가 1보다 클 때는 다항함수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f가 3차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g는 1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차 계수 조건도 있습니다. 이거 최고차 계수 1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 핵심은 미분 가능 조건을 실수 전체에서 줬기 때문에 1보다 큰 데에서 미분 가능한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1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관심사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으로 정의될 때 이게 절대값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특히 어디에서 보장이 없냐면 h형은 0. 이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성이 원래 보장이 안 돼요. 절대값 함수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그런데 h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0에서 함수값이 0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h'0이 0이다. 그리고 h형은 0 그 자체로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게 f형이랑 g형이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0 때문에는 f'0과 g'0이 같다. 요걸 끌어낼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x는 1인 지점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대로 먼저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절대값 함수를 처리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px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fx, gx를 px라고 두고 요걸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px라고 두고 처리하는 것도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h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절대값 px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h1,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도 저희는 잠시 px로 바꿔준 다음에 px는 fx 빼기 gx니까 여기에 2gx다 라고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각 x는 1보다 작을 때 x는 1인 지점, 그리고 x는 1보다 큰 지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P형은 0, P'형은 0 요거를 잘 얻었겠죠. 요 얘기가 같은 말이 P형은 0이고 P'형은 0이다. 이걸 얻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PX라는 녀석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P는 0에서 함수값이 0인데 우리가 Y는 PX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Y는 P'X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럼 0에 대해서 함수값도 0, 도함수값도 0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도함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해서 문제 상황을 만족시켜 보자는 거죠. 이게 절대값 px는요 다항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의 절대값 씌운 함수이기 때문에 x는 1보다 작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분석하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에 이렇게 근이 생기냐 아니면 0 말고 이제 더 작은 근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졌느냐 아니면 0이 중근이어서 이렇게 됐느냐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차 함수가 더 상황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각각마다 우리의 상황을 그려주는 거죠. px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px는요 우리가 0에서 극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값이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에선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 0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0에서 중근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절대값 p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녀석 이게 1보다 작은 구간만 보면 돼요. 근데 1이라는 녀석이 어디 찍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건 0이라는 지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는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기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케이스는 여기에서 절대값 p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여기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2차 함수가 여기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를 0이라고 잡았으면 여기는 k, 여기는 2k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도함수의 정적분, 2차 함수의 정적분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가 3k가 된다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지점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여기가 되겠어요. 왜냐면은 도함수의 정적분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도함수에서 감소한 부분과 증가한 부분이 같아지는 요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3K가 여기 있을 때 1이라는 지점은 여기서도 괜찮고 여기서도 괜찮고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 그래프로 이제 끊기 전에 근을 만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은 3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죠? 이 경우는 어차피 오른쪽에서 계속 양수고 왼쪽에서 계속 음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제 가운데 상황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이 되는 건 이제 1에서는 여기까지 1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까지만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함수식을 px 더하기 2gx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x가 1보다 작을 때 식이 항상 마이너스 p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간, 1보다 작은 모든 구간에서 px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x,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px 더하기 2g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런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서는 px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는 0부터 1까지는 px가 나오죠. 저희가 0 이전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게 쟁점이 1이기 때문에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이기 때문에 0까지만 끊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px 더하기 2gx 이거는 x가 1보다 클 때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연속 조건과 미분 가능성 조건을 천천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오른쪽 케이스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하면 연속성부터 조사를 해주면 P1과 P1 더하기 2G1이 같아야 되니까 G1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P'X, P'X 더하기 2G'X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상수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P'1과 P'1 더하기 2G'1 요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같으려면 G'1이 0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G'은 아까 1차 함수였기 때문에 도함수는 상수함수이면서 0이 아니어야 돼요. 만약에 0이라면 gx는 1차 함수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px 더하기 2gx 얘가 연속인 거야 g1이 0이면 만족시켜줄 수 있지만 1차 함수를 더한 이상 요 1이라는 지점에서 이게 px에서 px 더하기 2gx로 바뀌었는데 1차 함수만큼 더해서 기울기가 더해질 것인데 어떻게 미분 가능할 수 있겠냐라고 다시 생각해보면은 얘는 미분 가능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식만 다시 잘 보더라도. 그럼 이 상황이 될 거예요. 얘는 그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연속성 때문에 마이너스 P1과 P1 더하기 2G1이 같아야 돼서 우리가 얻는 것은 P1 더하기 G1이 0이다. 이걸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조건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또 P'1 더하기 G'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H의 미분 가능성을 분석을 할 때 F와 G로 분석하는 것보다 P로 두고 분석하면 쉽지 않을까 싶어서 P를 뒀던 것이고 우리는 P에 대한 분석은 모두 끝난 거죠. 쟁점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F로 돌려줘서 F와 G를 구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것은 이게 F 더하기 P1이 F 빼기 G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F1 빼기 G1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F'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지워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이라는 지점에서 F와 G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때 G는 1차 함수고 fx는 3차 함수인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1이라는 포인트에선 G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F1과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F가 결정된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 1에서는 F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fx식을 먼저 잡아줍니다.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준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나머지 한 근이 실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는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최고차의 계수를 잡아줄 필요는 없고 x-a라고 잡아보도록 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조건을 활용을 해줘야 되고 구해야 되는 값은
H4로서 F4 더하기 G4라고 설명되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F에서 A를 알아내야 되고요. G를 구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구해야 되는 값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가이드를 해보도록 합시다. F4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구한 식에 의하면요. 3을 제곱한 4-A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G4는 GX에다가 우리가 얻어내는 정보로 G4를 설명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G를 좀 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G는 0에서의 함수값이 F0이고 그 다음에 0에서의 기울기가 F'0이니까 1차 함수인 G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다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GX는 이라고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건 기울기는 F'0이 곱해진 X 그 다음에 함수값은 0 넣었을 때 F0 Y절편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0과 F0을 구해줘야 됩니다. F0을 구해보면 -A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한 다음에 미분한다고 생각하면은 2x-2가 붙은 상태의 x-a가 있고 플러스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미분해 주니까 x-1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F4 더하기 G4를 계산하기 위해선 요 박스친 H2는 5 조건을 이용해서 요 A 값을 계산을 해주면 F도 확정되고 G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2는 5인데 이 값을 우리는 F2 더하기 G2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2를 대입해주는 순간 2-A라는 간단한 값을 얻게 되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해줘야 되겠죠. G는 F'2에다가 2배니까 4A 더하기 2 그리고 마지막에 F0은 -A니까 -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5와 이 A에 관한 식이 같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F4 더하기 G4를 계산함에 있어서 여기 F4는 얼마가 되죠? 여기가 2분의 1로 바뀌어주는 것이죠. 그럼 4를 집어넣어주면 9를 곱한 4-2분의 1 이게 F4의 값이 되겠고요. G4의 값은요? G4는 우리가 2분의 1을 알았으니까 여기가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4를 대입해주면 8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39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보면요. 이 문제의 풀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px를 잡은 것은 이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p라고 잡은 다음에 밑에는 p 더하기 2g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P0은 0, P'0은 0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P를 잡지 않았어도 우리는 함수값이 0이라는 것 때문에 F0은 G형을 얻을 수 있었고 F'0은 G'0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 절대값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 절대값 안쪽이 0이고 미분 가능하면 됐기 때문에 H'0이 0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게 P를 안 잡았어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연속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속이 되는 건 결국 쟁점이 뭐였냐면 이 절대값 f 빼기 g라는 녀석은요 1에서 아주 왼쪽 조금만 구간을 잡아줬을 때 어차피 왼쪽만 보면 돼요. 왼쪽만 봤을 때 이 절대값이 플러스로 바뀌어져 있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그걸 판단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P라는 것을 정의하고 P 더하기 2G랑 따지지 않아도 F 더하기 G와 F 빼기 G 얘는 확정된 F 더하기 G고 얘는 F 빼기 G로 정의되든지 G 빼기 F로 정의가 되고 있었을 거죠. 그리고 모순을 보이는 것도 굳이 아까 P를 잡았을 때는 도함수의 나머지 한 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이 P의 절대값 부호를 따져가면서 구했었는데 여기서 따지든 저기서 따지든 이게 플러스 P냐 마이너스 P냐가 중요한 거지 얘의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문제풀이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문제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쟁점이 0에서는 요 정보, 그 다음에 1에서는 F1은 0과 F'1은 0 이걸 얻어낸 다음에 뒤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관건이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주어진 상황을 처리할 이유가 하등 없었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주목을 해 나가시면요. 여기는 F와 G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F 하나만 단독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F를 먼저 잡아주되, 중근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실근 있어야 되고, 그 실근을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겠다. 이 미지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가 H2는 O였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더 깔끔하게 이 문제의 사고 과정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GX를 잡고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였죠.